자, 5, 8, 6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는 거야. 자, x가 지금 1부터 40개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확률 구할 때 표 그려서 x가 1대, 1대, 3대, 40대 쫙 가로로 그렸단 말이지. 밑에다 확률을 쫙 세워놓잖아. 근데 얘는 칸이면 49칸이 필요한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그 다음에 확률은 px는 1을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축약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px는 2를 뭐라고 해요? p2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p 마지막 어디까지? 49까지. 이걸 다 더한다면 얼마가 돼야 돼? 확률의 총합은 1이 돼야지.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다 1을 실제로 넣어보는 거야. 칸을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점점점을 쓸 수밖에 없어.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왔든.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기억이 잘 안 날 거야. 이걸 다 더한다는 건 여기다가 시그마를 씌운 것과 똑같거든. 1부터 어디까지? 49까지. 자, 시그마 x. 보통 k를 쓰는데 여기서는 x가 나왔으면 x로 할게. 49까지. 곱하기 상수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밖으로 뺍니다. 그냥 곱하기 상수. 이거는 참 자주 했던 얘기야. 리미트, 미분, 적분 다 통하는 개념이야. 자, 이제 남은 게 요거 분의 1이잖아. 이게 바로 부분 분수였어. 하나의 분수를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눈다. 이게 부분 분수의 개념이야. 하나의 분수를 두 분수로 나눈다. 이거 혹시 낯이 있단 말이지. a 곱하기 b인데 b 빼기 a고 여기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야. 따라서 이게 a고 이게 b니까 b 빼기 a는 1분의 c가 지금 1이거든. a를 밖으로 뺐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놓고 풀어야 돼. 부분 분수로 나눠야 돼. 이게 1이다. 그럼 앞에 2분의 1은 가만히 있고 이제 1 집어넣어. 1분의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 2 집어넣어.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 3 집어넣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언제까지 쓰냐? 연속 2개 주어지면 그만 써도 된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 더 쓴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맨 앞에 왼쪽, 맨 끝에 어느 쪽? 오른쪽. 지금 우리 수원 공부하고 있다. 어차피 이건 모의에도 나올 테니까 잘 보고. 마지막. 그럼 맨 끝에 하나니까 맨 끝에 49만 넣으면 돼. 근데 좀 어려운 문제는 앞에 2개, 뒤에 2개. 심한 경우 앞에 3개, 뒤에 3개 남아. 만약에 2개 남았다면 49 전에 48도 넣었어야 돼. 근데 지금은 하나 남으니까 49만 넣어도 돼. 그래서 49분의 1 빼기 50분의 1. 여기까지 다 더한 게 1이니까 마지막 게 남겠지. 그럼 남은 것만 보면 이거 뭐 계산 못하냐고. 양변에 이거 50으로 통분하고 100 곱하면 되겠다. 100. 그럼 얘가 나오지. 자연스럽게 49가 얘가 나올 것 같아. 모양이. 자, 부분분수였구나. 이걸 기억하는 문제. 자, 다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함수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 이게 뭐였지? 어떤 변수를 쓴다 그랬지? 이산. 이산과 질량이 짝꿍이야. 변수의 이름은 이산, 함수의 이름은 확률. 이렇게 질량. 미안해. 확률이 아니라 질량. 이산과 질량이 한 쌍이야.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를 쓴다는 말이 나오면 걔는 확률 질량 함수인 거고,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걔는 이산 확률 변수를 사용하는 문제인 거야. 이렇게 쌍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다. x에다 하나하나 넣는 거고, 지금 1, 2, 3, 4, 5 하고 5개의 x값이 분기 함수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p1부터 p 어디까지? 5까지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지. 따라서 p1
더하기 P2 더하기 P3은 밑에다 넣어야겠지. 밑에다 12분의 15K 뭐 약분이 되긴 한데 P4 P5 요거 내가 11로 그냥 계산하고 싶어서 그냥 일부러 약분 안 하고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이런 거 다 팁이고 는 1이다. 이제 계산해. 1차가 뭐지? 자, 봅시다. PX는 2가 PX는 3의 3배와 같다. PX는 2는 어디냐면 요게 PX는 2지. 2일 때 확률. 그럼 여기다 A 집어넣으면 A는 3 곱하기가 되고 PX는 3은 어디냐면 3일 때 확률 B네.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확률의 총합은 얼마야? 1이지. 이렇게 문자 두 개씩 두 개 1차 연립 방식. 중학교 2학년 문제가 된 거지. 자, 부분 분수가 나온다면 얘도 나올 수밖에 없어. 둘이 짝꿍이니까. 이번에도 x가 좀 많을걸? 1부터 8, 아니 그래도 8개면 할만하긴 한데 실제로 8개 계산하면 안 돼. 식의 형태를 보고 선생님이 부분 분수 친구라고 했고 루트 더하기 루트분의 상수꼴이야. 얘는 유리화해서 풀게 돼 있어. 부분 분수는 아니지만 같이 그려. 되게 유사한 형태야. 그래서 이걸 진짜로 1, 2, 3, 4, 5, 6, 8을 넣고 계산하려고 하면 엄청 계산이 힘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유리화해서 가운데 부호 플러스인 걸 똑같이 곱해야 돼.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인 걸 똑같이 곱해야 돼.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 루트가 사라지지. 합차 공식이니까. 분자는 루트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 자,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정리하면 그러니까 얘를 왜 부분 분수랑 같이 배우냐면 부분 분수를 쓰고 나면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거든.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지워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원래 시그마는 더하기잖아. 근데 사이에 마이너스가 사이사이에 들어가니까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올리거든. 얘도 가운데 빼기니까 부분 분수처럼 지워질 수밖에 없어. 얘도 P1부터 P8까지 다 더해야 돼. 따라서 여기다 시그마 x는 1부터 8까지 다 더한 게 얼마? 1이 돼야 돼. 이번에도 2분의 k를 밖으로 빼면 되고 이제 시그마를 나열할 거야. 1 집어넣어. 저기 2 집어넣어. 이것도 쓰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두 개가 한 세트니까 누가 지워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생략하면 규칙이 좀 깨지는 느낌이 나니까 규칙적인 게 좋잖아. 연속 두 개는 안 지워졌어. 더 써야 돼. 3 집어넣어. 그랬더니 어디 지워진 거야? 여기가 틀렸구나. 안 지워졌네. 2 집어넣는데 계산하면 1이야. 안 지워졌어 아직. 이제 지워지기 시작했고 이제 얘가 지워진다. 아직도 연속 두 개 아니야. 더 넣어야 돼. 1, 2, 3, 4 집어넣자. 연속 두 개는 아직도 안 보입니다. 이거 조금 까다롭네요. 연속 두 개. 그럼 남은 걸 보면 앞에 0 그래서 지우면 안 되는 거야. 오른쪽이 살아나는 거야. 맨 뒤에는 왼쪽 몇 개씩 남아? 2개씩 남았지. 아까 예측한 문제지. 선생님은 최대 3개 남는 것까지 시험지에서 본 적 있어. 자, 이제 시그마를 8에서 끝내면 안 돼. 마지막 2개가 필요하니까 7, 8 2개 넣어야 돼. 따라서 점점점 7 집어넣어. 8 집어넣어. 그러면 내가 예측했어. 아까 왼쪽 살아남기로 예측했어. 따라서 나머지는 다 지워져야 되고 앞에 2개, 뒤에 2개가 살아남는 구조야. 그럼 다시 쓰면
이제 얘는 마이너스 루트 0은 0으로 계산해도 되겠지. 자,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저분해. K가 무리수가 나오네. 루트가 나와, K 값이. 그리고 물어보는 건 2부터 8까지 합이네. 또 다 더하기 힘들잖아. 차라리 1부터 8이 전부지. 전부에서 지금 뭐만 받았어? 따라서 1 빼기 P1만 빼면 돼. X가 1일 때 하는 걸 빼면 돼. P1은 참고로 우리가 1을 집어넣는 게 P1입니다. 또 K 빼먹지 말고 K까지 포함해야 돼. K는 여기서 구하시오. 동질 연산에서. 괜찮아? 두 개 살아가는 거. 자, 루트도 연습해보시고 도문제 연속 있으니까. 이거 아주 수1을 아주 우리를 공부시키려고 작정을 했네, 이 교재가. 무슨 수열? 등차.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해? A1 플러스 N-1D 필기하세요 이제. 그 다음에 합은 2분의 2A1 플러스 N-1D. 자, 어차피 모의고사 범위는 수원 수투 전범이야. 거기에 이제 확통만 4월, 5월, 6월 될 때마다 조금씩 추가가 되는 구조야. 3월은 계약한 지 얼마 안 된 시험 보기 때문에 확통을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수원 수투는 계속 나오고 확률만 조금씩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수원 수투를 한 바퀴 돌려놓는 게 정말 좋아. 너무 어려운 거 말고 기본 교재고. 진짜 어려운 문제는 여름방학 때부터 개별적으로 가야겠지. 이제 1학기 내신 끝내놓고 이제 고난도, 수원, 수투, 확통. 확통은 내신 대비할 때 고난도까지 가야 돼. 그래서 여름방학 때 거꾸로 확통은 이미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학생이어야 돼. 4점짜리 어려운 걸. 거의 최고난도 수준 근처까지. 근데 이제 수원, 수투는 한참 모자라. 고난도를 풀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옛날에 심하다고 느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것까지 올라가야 되거든. 모의고사는. 그걸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등비수열이야. 이건 아까는 플러스라고 이거는 곱하기이지. 이걸 공비라고 불러. 자,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통이 나오면 확통의 수원 수투가 나올 때 고마워해야 돼. 복습시켜 주니까 라고 생각해야 돼. 자, 지금은 이 문제를 보면 P2에서 P1을 뺀 거랑 P3에서 P2를 뺀 거랑 P4에서 P3을 뺀 게 계속 똑같대. 5가 끝인데 5를 집어넣은 것까지 똑같아.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야? 그치? 차이가 똑같다니까 등차인 거지. 그리고 그 차이는 얼마다? 네, 이게 바로 공차의 개념입니다. 차이를 공차라고 부르는 거지. 따라서 D는 나왔고 하지만 초항은 몰라. 초항은 전혀 몰라. 초항은 x가 1일 때 확률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P1. 이게 우리가 말하는 초항이다라고 생각해야겠네. 그러면 얘는 이 5개의 수열의 총합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잖아. 따라서 모든 공식 2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되겠지. 따라서 총 5개의 합이니까 2분의 꼭 2A1 플러스 N-1 D는 아까 12분을 찾아놨어. 는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이렇게 하면 P1만 문자고 다 숫자다. 즉, 이 등차 등비를 안정감 있게 암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상당히 쉬운 문제. 근데 이걸 외우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건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자, 모든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우리 오로지 그거밖에 안 써먹고 있다.
그 다음에 음수분해에서 이걸 구하시오. 3, 5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이의 범위. 그럼 얘는 3과 5 사이의 확률을 구하는 거지. 일단 바로 안에만 푸는데 집중을 한 거야. 그럼 다 풀었으니까 확률 3과 5 사이. 무슨 말이야? x는 자연수잖아. 따라서 들어가는 거 뭐밖에 없어? 4밖에 없지. 즉 우리끼리 줄여 쓴 표현은 P4를 구하는 거지. 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구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이 번호가 아닙니다. 얘가 P1, 얘가 P2, 얘가 P4. 내가 조그맣게 쓰는 숫자는 순서를 뜻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확률, 두 번째 확률, 세 번째 확률 말하는 거야. 근데 얘는 운 좋게 1, 2, 3, 4니까 위에 있는 숫자랑 밑에 똑같은 거야. 1이니까 P1, 2니까 P2 이렇게 된 게 이 문제이기 때문이고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P-1이 아니라 그런 표현 자체가 없어. 그래서 조그맣게 쓰는 숫자는 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할 때 그 번째를 뜻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문법 조심하시고 지금이야 뭐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문제 자체가. 저게 만약에 등호가 있었다면 이 부등식에 등호가 있었다면 등호가 있었다면 3, 4, 5 세 개를 다 더해야 돼. P3 더하기 P4 더하기 P5가 됩니다.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4 하나만 들어가는 거지. 자, 이번에도 부등식 x가 3 이상의 확률이야. 그럼 x가 3 이상인 게 어디냐면 여기 있지. 그러니까 얘는 경호 몇 개? 2개. x가 3일 때 확률 또는 x가 4일 때 확률. 그래서 두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다. a는 구할 필요도 없네. 특이하게 되네. 보통 a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자, 104번.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2, 0, 2, 3개다. 따라서 이 3개를 더하는 게 1이다. 이 3개가 전부니까. 근데 px는 마이너스 2가 써있네. 이 k제곱이라고. 얘도 써있고 얘도 써있고 굉장히 쉽네. 웬일이다? 2차 방정식을 풀란 얘기구나. k 값은 5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뭐가 맞지? 자, 둘 다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판단해보면 판단이 되는 상황이야. 둘 중에 뭐만 답일까? 힌트. 확률의 범위는 모든 확률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야? 하나하나의 확률들 P1, P2, P3는 전부 다 이 범위 안에 들어. 따라서 뭐가 맞아? 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확률이 마삼이 돼. 다른 애들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괜찮거든. 양수가 나오니까. 1도 벗어나는구나.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으면 얘도 네가 나와. 얘도 네가 나와. 이 범위를 다 벗어나. 어떤 하나라도 근데 틀리면 틀렸다고 봐야 돼. 따라서 5분의 1이 맞고 이제 절대값 이거 풀면 x는 뭐 나와? 뭐? 풀마 2지. 또는 x는 마이너스 2니까 확률을 따로따로 두 개를 구해서 또는 합법식 쓰면 되겠지. 자, k를 알기 때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문장대로 되어 있는 확률 문제. 슬기대는 남자 셋, 여자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학생의 수를 x라고 하자. 남학생이 한 명 이상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이 오랜만에 확률 질량함수 한번 구해볼게.
두 명의 대표를 뽑아. 여기서 x는 남학생의 수야. 남학생의 수. 그러면 전체는 6명 중에 2명 뽑으니까 60. 이게 NS. 그 다음에 남학생을 R명 뽑는다 그랬지. 남학생은 R명이니까 남자 4명 중에 3명 중에 R명을 뽑아. 그럼 여자 중에는 몇 명 뽑아야 돼? 남자를 R명 뽑으면 여자는 몇 명 뽑아야 돼? 우리 지금 몇 명 뽑고 있어 사람을? 2명 뽑고 있는데 그 중에 남자가 R명이면 여자는 2-R이지. 더해서 2가 돼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R의 범위는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총? 6까지. 잠깐만 미안. 0부터 2까지. 그렇다 그지. 왜냐면 최대 2명을 뽑잖아. 남자의 숫자는 제일 적으면 0명 가능하지. 그리고 최대 남자 2명도 가능하지. 이건 인원수에 따라 바뀌는 구조야. 0부터 2까지. 상황에 따라 틀려지는 거야. 자, 요게 확률 질량함수고 이제 표를 채운다. x, p. 처음에 남자 0명 뽑을 때, 1명 뽑을 때, 2명 뽑을 때 합계. 물론 다 채워야 된다면 다 채우는 게 맞고 실제로는 지금 남자가 몇 명 이상? 1명 이상을 푸는 거니까 여기를 풀면 되는 거지. 자, 식은 내가 써놨으니까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 R이 1일 때. R이 2일 때. 30이 0은 1이니까 사실 안 써도 되지만 그냥 썼습니다. 자, 두 확률을 이제 더하면 되겠지. 경우니까 1명 이상 뽑을 때. 두 가지 경우.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문제 자주 나오니까 가끔 나오니까 자주는 아니야. 또 아래 범위까지 쓰는 거 감점 안 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실제로는 없어도 그냥 학생들이 이거 채우거든. 그냥 하나하나 한 문제 한 문제 풀다고 생각하고 함수는 표현 안 하고 연습하는 게 좋아. 7장의 카드가 있는데 3개를 뽑을 때 홀수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것도 확률 질량 함수를 쓸 수 있지. 홀수의 개수가 x자 r이다. 몇 개 뽑냐면 7개 중에 3장 뽑아. 그럼 홀수가 몇 개인지 세봐야 돼. 1, 3, 5, 7. 짝수는 2, 4, 6. 4개, 3개 있구나. 그러면 홀수 중에 r개를 뽑으면 짝수 중에는 총 3개를 뽑아야 되니까 3 빼기 r개. 여기서 r의 범위는 생각해야 돼. 0 가능하니? 홀수 0 가능해? 짝수 3개 있으니까 가능해. 어디까지 가능해? 3까지 가능하지. 홀수 3개 뽑는 것까지 가능하지. 홀수가 4개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여기 다 따져야 돼, 하나씩. 이 범위는 문제마다 달라. 이제 1일 때랑 3일 때 구해. 이번엔 표 안 그리고 여기다 1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겠지. (6 9번은) 두 수의 차? 이런 문제는 확률 질량 함수를 물어보기가 참 힘들어. 표현이 안 돼. 우리 두 수의 차가 얼마다 이거 풀 때 그냥 나열해서 풀었어. 차가 0일 때, 차가 1일 때, 차가 2일 때 이렇게 했지. 어떤 시계다 대입해서 푼 적이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거는 그냥 풀어야 되고 차가 2일 때 또는 차가 3일 때. 그럼 차가 2일 때 다 찾아. 1, 3, 2, 4, 3은 1호. 주사위. 아니네. 1, 2, 3, 4까지 적혀있는 4장의 카드구나. 주사위가 아니구나. 그럼 이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네. 차가 있는데. 이거 3, 1은 해야 하네. 3, 1. 주사위는 하지, 그치? 하지만 이 카드는 안 해. 동시에 뽑았기 때문에 순서가 없어. 차가 3, 1, 4. 이거밖에 없네. 그럼 경우의 수는 42분의지. 4개 중에 2개 뽑는 거. 이런 경우 몇 가지? 2가지. 또는 몇 가지? 1가지. 굳이 따로 쓰면 확률 이렇게 2개가 따로따로 하나씩인데 그냥 한 번에 썼어. 어차피 뻑치니까.
자, 크지 않은 수. 밑줄 치시고, 크지 않은 수 잘 몰라. 크지 않은 수의 뜻. 작다가 아닙니다. 이게 음이 아니다고 비슷한 게 있네요. 음이 아니면 양수가 아니라 영과 양수잖아. 그것처럼 크지 않다는 건 작다가 아니라 작다와 같다. 두 가지가 들었다. 두 수 중에 작은 수나 같은 수가 4일 때, 5일 때, 6일 때 세 가지를 풀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숫자가 4입니다. 작거나 같은 수가 4여야 되면 1, 2, 3은 들어갈 수가 없어. 두 번째 수에는 4 가능하고 5 가능하고 6 가능하고. 그래야 작거나 같은 수가 4지. 여기가 5면 무조건 4여야지. 작거나 같은 수가 4여야 되니까. 6이면 4여야지. 작거나 같은 수가 4여야 되니까. 자, 이거 말이 좀 어렵단 말이야.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다. 작거나 같은 게 5야? 5일 때는 5, 6 가능. 6일 때는 5 가능. 작거나 같은 수가 5가 돼야 되니까 세 가지가 있냐? 작거나 같은 수가 6인 건 하나밖에 없다. 6은. 작거나 같은 수가 6인 경우는 이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도 돼. 최소값. 크지 않은 수는 최소값을 말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최소값이 4야. 그럼 4, 4, 4, 5, 4, 6, 5, 4, 6, 4 말고 없다는 거지. 최소값이 4인 거. 최소값이 5인 거, 세 가지. 최소값이 6인 거, 한 가지밖에 없어. 작거나 같다는 최소값이라고 해도 되겠네. 그럼 반대로 작지 않은 수가 나오면 얘는 크거나 같다지. 얘는 최대값으로 가는 게 낫겠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두면 접근하기도 좀 쉽겠지. 자, 이제 오늘 배울 중요한 공식을 배울 차례입니다. 자, 갑자기 기계적인 느낌으로 확 바뀌니까 딱딱하다잖아. 딱딱하고 재미없어. 근데 그냥 믿어. 외우면 쉽다 하고 믿어야 돼. 변수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점점점 n번째 변수, 합계는 1이다. 첫 번째 확률, 두 번째 확률, n번째 확률, 합계는 1이다. 자, 여기서 이 함수의 이름은 평균이라는 함수다. 평균은 우리나라에 이상한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니구나, 전 세계 쓰는 말이야. 기대값이라고 해요. 예상되는 값, 기대되는 값이야. 그걸 평균하고 동의어로 쓰고 있다. 고유명사니까 왜 기대값이 할 필요 없어. 기대값은 평균이다. 그래서 영어로 쓰면 이게 예상하다, 기대하다거든. 그거의 명사형이 바로 평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기대치, 평균 이런 말이야. 그래서 2를 쓰는 거야. 기호를. 평균 2를 쓰고 있어.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시그마가 등장하는데 x를 쓰지 말까? r을 쓸까? r은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인데 변수를 r로 쓰면 되지. x, r, p, r을 곱하면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 굳이 언어로 외우자면 굳이 언어로 한번 외울 필요가 있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xi 곱하기 pi의 시그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하면 평균이야 라고 외워도 되지만 조금 언어적인 게 들어가줘야 우리가 이해가 좀 기억하거든.
그래서 x는 변수를 뜻하는 거고 p는 확률을 뜻하는 거지. 그래서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다. 이렇게 언어로 외우면 좀 좋다.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 우리는 평균이다라고.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에 평균을 구했던 방식과 너무 다르지 지금. 근데 이게 아주 쉬운 얘기야. 아주 쉬운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내 시험 점수가 이 세 가지가 전부야. 과목은 6개로 가정할게. 6과목을 봤는데 점수가 세 가지만 나온 거야. 그 얘기는 동점이 있다는 얘기지. 3개, 2개, 1개 동점이야. 그럼 평균은 확률은 이렇게 해서 전체 6과목이니까. 그럼 우리 평균 구할 때 어떻게 돼? 90점 몇 개 받았어? 3개 받았어. 80점 몇 개? 2개. 70점? 1개 받았잖아. 나머지 얼마야? 6 하잖아. 그럼 이걸 다시 하나 분수를 따로 바꿔보면 얘랑 얘 곱한 게 첫 번째, 얘랑 얘 곱한 게 두 번째, 얘랑 얘 곱한 게 세 번째. 그걸 다 더한 게 확률이 된 거지. 평균이 된 거지. 그 우리가 평상시 평균 구하는 거랑 내가 지금 써준 이 방식을 쓴 거랑 똑같다는 거야. 전혀 다르지가 않아. 우리는 개수로만 다뤘지 확률로 써본 적은 없거든. 그렇지? 확률로 표현해서 다 더하면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식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 이제 시작이야. 평균한 다음에 우리 뭐 배웠게? 중3 때 아주 추억의 개념인데 이상한 용어 배웠을 텐데 중3 때 뭔지도 모르고 막 엄청 열심히 계산했던 기억이 살짝 있지 않나? 중3 2학기는 완전 연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단원이었지. 엄청나게 큰 수를 더하고 곱하고 막 했던 기억이 살짝 있을 텐데 분산 그런 게 있어. 분산이라는 게 있었어. 그러면 이게 평균이면 분산은 V라고 쓰거든. 뭐 분산의 영어가 variation 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분산이라는 개념이 있어. 앞글자를 따왔어. 자, 분산은 그때 우리 구할 때는 좀 어려운 개념을 썼어. 편차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는 들어도 내가 그런 걸 했다니라는 표정이 나오는 반 개념이 있었어. 그래서 고등부에서는 그걸 다 정리를 해.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 제곱의 위치가 달라. 앞에 거는 x제곱의 평균이고 뒤에 거는 평균을 제곱한 거야. 전혀 달라. 얘는 변수가 제곱이 된 거고 얘는 평균을 제곱한 거야. 평균의 결과를. 따라서 위에서 쓴 식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요. 이 평균을 구해서 여기다 넣을 수 있어. 그걸 제곱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아까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했어? 여기가 x면 여기가 x인 거거든. 같은 거거든. 그러면 x제곱의 평균이면 여기가 x제곱으로 바뀌면 x가 제곱으로 바뀌는 거지. 확률은 안 바뀌어. 여기가 x제곱이니까 얘도 x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여기가 x니까 여기가 x인 거고. 이 부분만 바뀐 거야. 그 이 말의 뜻은 얘네들을 다 제곱해서 세로로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야. 다시 평균은 그냥 세로로 곱해서 다 더한 게 평균이야. 위아래를 곱해서 더하면 돼.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 두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뒤에 있는 건 이미 1번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추가 설명이 필요 없어. 넣어서 제곱만 하면 되니까. 구하면서. 얘는 변수가 x에서 x제곱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얘네들을 다 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세로로 곱하는 거야. 세로.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야. x제곱의 평균. 얘는 새로운 평균이지. 변수가 x제곱인 평균인 거지. 구하는 방법은 똑같고 빼주면 이게 분산이 된다. 마지막 표준 편차.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표준 편차는 이름만 어렵고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는 거야. 이 육자가 아니라 시그마라는 수학 기호인데 이게 좀 어려워. 글씨 쓰기가. 이따가 나올 거야. 기호를 봐.
6이 약간 그리스어거든. 옆으로 누워있는 그리스어인데 내가 자꾸 쓰면 내가 아무리 옆으로 눕혀도 여러분 눈에 6으로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그냥 각을 꺾어서 다른 선생님도 이렇게 많이 쓰셔. 6자와 헷갈리지 말라고 시그마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그래요. 원래는 이게 더 정확한 그림이야. 살짝 누워있는 6자. 필기체 느낌이 나고 시그마라고 해요. 위에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그마랑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표준편차의 이름이 시그마야. 기분 나쁘게 해도. 우연의 일치고 또 동의어 같은 거예요. 소위는 학과 아무 상관없고 얘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예요. 표준편차는 이게 다야. 그 분산까지만 확실히 알면 표준편차는 그냥 공짜야. 루트 씌우면 돼. 걱정할 필요가 없어. 반대로 분산 구하고 싶으면 시그마를 제곱해도 되겠지. 양변 제곱하면 분산이 되니까. 같은 말이지. 그래서 이게 오늘 배울 개념의 전부야. 개념의 전부야. 그래서 공식을 내가 하루하루 일정 양치 자꾸 먹일 거야. 먹고 소화시켜볼 거야. 통계는 공식이 많은다는 거니까. 자, 따라서 평균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변수와 확률을 곱한 것의 총합이었어. 따라서 위 아래로 곱하면 돼. 곱하면 돼. 그 다음에 얘네들 다 곱해? 더하면 돼. 그게 평균이야. 그러면 처음에 건 얼마야? 5분에는 똑같으니까 그냥 한 번에 쓸게. 마이너스 1 곱하기 1, 0 곱하기 1, 1 곱하기 1, 2 곱하기 1. 오케이, 끝났어. 이게 평균.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분산까지 구하라고 한다면 이건 끝났거든. 평균을 구하시오. 분산까지 구하라고 한다면 x를 x제곱으로 바꿔서 한 번 더 구해요. 왜냐면 공식이 그러니까. x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근데 영어를 읽으면 발음이 구분이 안 돼. 2x제곱 빼기 2x제곱 이렇게 되어있죠. 그지? 그래서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자연스러워. 그럼 x를 제곱하는 게 다 곱하면 돼. 제곱. 그리고 세로로 곱하는 건 똑같아. 분모는 5분의 5분이고 1 곱하기 1은 1이야. 0 곱하기 1은 0이야. 1 곱하기 1은 1이야. 4 곱하기 1은 4야. 그렇지? 자, 그럼 분산은 얘 얼마야? 계산 5분의 6인가? 빼기 평균은 얼마야? 5분의 6.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게 분산. 통문에서 정리하면 끝.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표준편차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 분모에 루트가 있다면 유리화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건 누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순 연산 문제는 여러분한테 맡기고 이 정도?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하는 문제. 요거 필기 됐지? 빼기가 있지. 현재.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분산은 그냥 잊어라. 중등 분산과 지금 분산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같은 개념이라는 게 유도가 되는데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만약에 동생이 중학생이 있어서 통계를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 그걸 다르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평균도 약간 다른 느낌이라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야 동생한테. 그랑 내가랑 달라 하면 돼. 자, x의 평균이 2분의 5. 분산을 구하시오. 자, 평균은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었어. 자, 따라서 a 더하기 7분의 6 더하기 3b 더하기 14분의 4 7분의 2 이게 2분의 5다. 그럼 a 더하기 3b는 14분의 25 빼기 이게 7분의 8이니까 14분의 16 그러면 14분의 마이너스 9가 되나? 물론 14를 곱해서 정리해도 됩니다. 잠깐 눈치 보고 어떤 게 쉬울지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안 쓴 식이 뭐냐? 확률의 총합. 이 상태가 연립하기 좋지. A식이 딱 좋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문자 중에 12개에서 빼버리자. 14분의 14에서 14분의 5를 빼면 14분의 9가 되나?
몇입니까? 4b는 2b는 계산 틀렸네.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쓴 거야. 그죠? 마이너스로 잘못 쓴 거지. 그 다음에 확률의 총합은 14분의 7 2분의 1이네. 여기 쓰면 나 혼자 다 하고 있네. 자, 위에 살을 빼면 14분의 1을 대입하니까 14분의 6 7분의 3. 자, 이제 분산 구하려면 뭐 구해야 돼? x 제곱의 평균 꼭 구해야 돼. 그럼 x를 또 제곱해야지. 그리고 a, b는 구해놨으니까 대입해야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계산하자. 네. a가 14분의 6, 7분의 3 약분했어. 괜찮지? 약분에 약해. 귀여워. 자, 그 다음 7분의 3.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좋아. 내가 틀릴 수 있어. 14분의 9 더하기 14분의 16. 이게 x 제곱해서 곱한 결과지. 다 더한 거. 그럼 얘도 14로 통분해야겠네. 6 더하기 24 더하기 25. 약분도 안 되네. 자, 분산. x 제곱의 평균에서 여기서 평균의 제곱 4분의 25를 빼야지. 자, 이거 이제 통분해서 정리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건 나 스스로 2번 찾았는데 잘 못 찾고 있어. 전체적으로. 또 틀렸을지도 몰라. 어쩌면 풀어보시고. 평균이 5분이다. 이것도 그냥 미지수만 잘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방금 배운 세 가지 공식을 벗어나지 않는 유형들이 전부 다. 시간.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거지 뭐. 누가 말해주지 않아. 확률의 총합은 1이라는 매번 서버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P가 5분의 3. 자, 이제 평균은 위에서 아래 곱해서 더하면 돼. 5분의 다 5분이니까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K 0 3K 5분의 2K.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 제곱해. 제곱 또 곱해. 다 5분의 K제곱 0 플러스 3K제곱. 오케이? 분산.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완전 제곱 빼고 그게 얼마래? 얼마인지 안 나와있네. K가 여기서 나왔구나. 평균이 5분의 2였네. 그럼 K는 바로 1이네. K가 1이니까 그냥 바로 숫자가 나왔을 거야. 그래서 25분의 16. 이제 표시편처럼 과정에서 이렇게 시그마를 이렇게 쓸 거고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분모의 유리화는 기본이다. 자, 해결됐죠? 아직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이 정도? 분산이 최대라고 표현합니다. 최대? 이게 값이 딱 나오는데 왜 최대겠어? 뭔가 문자가 들어가니까 최대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 값이 딱 나온다면 최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확률의 총합은 1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3개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이다.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평균 0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B.
더 이상 계산도 안 돼. 이게 끝이네요. 그 다음 x제곱의 평균 제곱 이제 위아래 곱하니까 0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 이것도 뭐 계산 요게 다네. 그러면 분산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지. 새로운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알고 있던 개념 그대로만 접근한 거야. 그랬더니 b가 안 지워져 지금은. 자, 내림차순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분산이 뭐가 돼야 돼? 최대. 몇 차식이야? 2차식의 최대 치수는 완전 제곱식구나. 이렇게 앞에가 좀 묶을 때 좀 어려울 때는 이 녀석의 역수를 부호까지 포함해서 쓴 거를 이렇게 곱해주면 계산이 쉬워. 이렇게 묶을 때 역수를 곱한다. 반의 제곱. 반이 4분의 1이죠. 세 개가 없는 줄. 반의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1과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돼. 플러스 4분의 1. 뒤에 4분의 1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꼭지점 위로 볼록하고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썼을 때 소수령은 감점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b가 4분의 1일 때 분산의 최대값이 2분의 1인 거잖아. b가 4분의 1이니까 b에다 4분의 1을 집어넣어서 a를 찾아라.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서 왜 감점을 당했냐면 b가 범위가 있거든. b는 당연히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겠지. 원래 확률은 0부터 1까지지만 얘는 1까지도 못 가. 얘가 이미 2분의 1이잖아. 그럼 b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야? 2분의 1까지만 가는 거야. 따라서 그래프를 까지 그려주면 가깝고 얘는 멀어. 따라서 이 최대, 이 최소. 이것까지 해야 사실 감점당하지 않아. 답은 똑같이 나오게끔 되어 있긴 하지만 꼭지점이 포함 안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거의 포함되긴 할 거야. 조금 봐주는 느낌이 있어. 꼭지점이 거의 들어가니까. 구간을 안 잘라도 답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인데 감점 요인이긴 해. 구간을 안 잘라도. 객관식인 티도 안 나, 사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출제될지 예측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푸는 게 맞습니다. 평상시 항상. 구간이 있다는 사실. 확률이니까. 숨어있다. 문장대로 된 것까지 하겠습니다. 요 확률까지 620원까지. 5장의 카드에서 2장을 뽑을 때 소수가 적힌 카드의 장수를 x라고 하죠. 그럼 x는 2장 중에 소수가 될 수 있는 건 3개지. 자, 그럼 3개 중에 제일 적으면 0개, 그 다음 1개,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다. 끊어야겠네. 요 앞에까지만 숙지할게. 켰어, 어쩔 수가 없다.